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왔고요. 오늘 새롭게 출연했습니다. 더 채움 투자자문 변성중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은 오늘 새롭게 오셨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바로 차장님의 어떤 종목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블라인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입니다. 사실 이렇게 방송에 첫 출연했을 때 처음 가져오는 종목이 되게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전기 가스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가스 업종, 전기 가스라고 하면은 뭔가 이해는 되는데 전기가 들어갔어요. 자, 전기 가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지금 시장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관세 협상에 이제 우리가 내세울 카드들로 이제 여러 가지 또 가스 혹은 이제 전기 관련 기업들 우리가 좀 쭉 봤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수급이 계속 붙어줄 것인지 이제 관건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저도 해당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높여 잡아도 괜찮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한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한전, 한국전력이 나왔네요. 자, 기대가 됩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전력 보시면 일단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 체코 원전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튀르키예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또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확대 이야기도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전력부터 시작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추적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순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마진에 대한 개선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2분기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2.4조 원에서 한 2.8조 원 정도로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데이터는 뭐 전년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폭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 마진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8월 3일에 오펙 회의에서 아마 감산 종료 예정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아진다면 한국전력에 대한 마진 개선폭은 3분기, 4분기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배당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국전력에 대한 배당 성향 자체가 한 16% 정도 이를 또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한 5% 초중반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재명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게 배당 성향 자체를 한 35% 정도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35%까지 끌어올려진다면 배당 수익률에 있어서 확실한 또 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열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 전략 잡아드리자면 지금 매수가로는 뭐 현재 오늘 관점에서 좀 매수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48,000원 구간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로는 34,500원대 좀 최근의 저점이었던 하방을 기점으로 좀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전 모멘텀도 좀 가져갈 수 있고요. 한국전력 나오자마자 뭐 채팅창에 전기세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저 지난달에 안 그래도 폭탄 맞았습니다. 자,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000원, 손절가 34,500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자, 어떤 종목일지 섹터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반도체 IT 장비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IT 장비. 일단 반도체 장비 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차장님은 반도체 좀 평소에 어떻게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또 섹터이고 원래 또 그쪽 섹터를 많이 좋아해 주시군요. 반도체에 가장 유망하다고 또 보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뭐
미국 빅테크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산업 내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각 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진 않아요. 근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쭉쭉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소수기 때문에 종목 잘 골라야 되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블라인드 오픈! 정말 대장 중에 대장을 갖고 오셨군요. 네, 일단 뭐 제가 장비주라 해놓고 좀 말실수한 것 같은데 소부장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일단 뭐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관세 타결 협상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가장 큰 어떤 핫한 이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기업 모두 지금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지금 프리장에서 10%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어제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상승을 했죠. 특히나 이제 H20 칩,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납품을 하는 물량이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H20 칩을 그러면 어떤 HBM이 들어가느냐? 결국 SK 하이닉스의 HBM3E가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가장 원티어 밸류체인 기업들은 여전히 더 올라갈 요소들은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각자 그 결에 맞는 개인 칩을 좀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에 신규 공장이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캐파 증설의 어떤 효과를 재무제표에도 녹여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반도체주들도 굉장히 흐름 지켜보긴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결국 이제 발열에 따른 MLB 초고다층 관련 부품 주인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핫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놓고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구간에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저는 시세가 거래량이 붙어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7만 원을 넘어서서 8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길게 보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단기적으로 공략하신 분들에게 최소 손절 라인은 56,000원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막 올라오고 SK 쉬었죠.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 올라오고 삼성은 쉬었죠. 그렇죠. 이렇게 누구 밸류체인 갈래라는 고민을 할 때 이스페타시스 봐라라는 게 아주 맞는 현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페타시스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6,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출연을 한 변성중 차장의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리스크 중요하죠. 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한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자, 그거는 뭘로 준비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개별 모멘텀. 개별 모멘텀이라고 한다는 건 하나하나 종목마다 좀 다른 모멘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는 것을 섹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고,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하단 레벨 자체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또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 크게 또 차이가 나지 않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지수에 대한 상승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적으로, 개별 모멘텀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굵직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FMC라든지 뭐 관세 협상에 대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주도주가 시장에 또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게 된다면 그때 또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을 쏠리는 게 아니라 또 특정 주도주 위주로의 강세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에 대한 레벨을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개별 모멘텀에 대한 집중을 좀 하시는 것을 개별적으로 좀 추천드리겠고, 네. 자, 그럼 결국에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실적 모멘텀이랑 가장 좀 연관을 둬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뭐 2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3분기, 4분기의 실적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한다면 지금의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또 좋은 종목군들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섹터별 온도차가 좀 심합니다. 호재가 잘 있는, 모멘텀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섹터들을 잘 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저번에 김덕호 대표랑 혹시 한번 방송하고 뭔가 사자성어에 아닙니다. 빠지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앞서 이제 차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 타결 이후에 업종별로 희비가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죠. 사실 오늘 장 초반 넥스 트레이드 시간만 하더라도 자동차 쪽에 굉장히 많은 큰 관심을 좀 가졌었다가 맞아요. 막상 이제 숫자를 확인을 하고 나서 보니 자동차는 좀 불합리하다. 대신에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장중에 확 또 커지는 모습을 보였던 오늘임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타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어닝 시즌에 따라서 실적 발표 지금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지금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늘렸기 때문에 시간의 장에서도 강한 거거든요. 네. 이런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을 좀 따라갈 필요도 없지 않아 저는 있다 생각이 그렇죠. 들고 있고요. 오늘처럼 지수가 뜨뜻미지근할 때 밀리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닐 땐 굉장히 작은 소테마의 순환매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가장 대표적인 오늘 게 바로 남북 경협주였음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만약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테마적인 종목군들을 짧게 한번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한 전략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뭐 이야기한 대로 이제 개별 모멘텀 좋은 섹터도 그렇죠. 적재적소에 봐야 네. 되는 거고 오늘 같은 시장의 흐름이 모르겠어요. 당분간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개별 테마, 가벼운 테마를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적재적소로 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